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소리 강의를 담당할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의 정해천 교수입니다. 판소리 제1강 오늘은 백성의 마음을 담은 소리, 판소리입니다. 판소리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고수가 음악적 이야기를 엮어가며 연행하는 장르입니다. 장단에 맞춰 부르는 표현력이 풍부한 창과 일정한 양식을 가진 안일이, 풍부한 내용의 사설과 너름새 등으로 구현되는 이 대중적 전통음악은 지식층의 문화와 서민의 문화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판소리라는 말의 어원과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판과 소리의 합성어임에는 분명한 것이죠. 이 판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판은 일반적인 의미로 상황, 장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 또 이를 취할 경우에 판소리라는 이름은 다수의 청중들이 모인 놀이판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청중을 상대로 한 소리판에서 불려진 이 창악에는 판소리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판소리 어원으로 단정하기 또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이 판이라는 의미는 악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음악, 곡조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악조는 변화 있는 악조로 구성된 소리, 즉 노래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판소리 관계 문헌에 이를 지지할 만한 용례가 더러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가 더 설득력을 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판소리가 다수의 청중을 상대로 한 소리판에서 연창되는 현장 예술이고, 방법상으로는 이 작중 상황에 따라 다양한 악조와 다양한 장단을 구사하는 창악이라는 점, 이 두 가지 어원은 나름의 통용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판소리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 주장된 설이 바로 조선 창극사를 집필한 정노식은 무가 기원설을 직접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창극조의 유래를 신라 시대의 화랑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연원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오랜 역사 시절, 이 삼국 시절에 유랑을 하면서 풍류를 읊었던 그런 그 집단이 있었는데요. 바로 화랑을 얘기하죠. 백제와 고구려에도 이와 유사한 유랑 집단들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무가기원설을 주장한 학자는 국악학자로 명성이 있었던 이해구 박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호남에서 호남의 무가와 비슷한 음악 양식이 나온 점, 판소리 창자의 계층이 주로 무속 출신의 광대가 많았다는 점을 들어서 무가기원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역시 판소리 학자 이보영 역시 무가에서 직접 판소리가 파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전라도의 여러 창우 집단의 광대의 소리가 판소리와 무관하지 않다. 또 판소리와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대에 이르러서 백대웅과 같은 학자는 이 무가기원설을 또한 부정하는 그런 견해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판소리가 많이 유행하면서 오히려 판소리가 무가에 이렇게 사용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남 지역의 뭐 심청북굿이라든지 또는 춘향북굿 또 그런가 하면은 경기 지역의 이제 판패계와 같이 경기 지역의 무가 연행 중에서 이 부채를 든 창자가 이 소리하는 이런 그 장면은 전통 시대에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판소리는 호남 지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중부 지역의 여러 광대의 그런 활동에서 이 초기의 판소리라는 판이 만들어지고 이어서 이 남도의 화려한 그런 남도 음악 어법이
이 판소리의 기폭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 새로움을 추구하던 천재적인 초기 명창들이 기존의 전통 음악 어법을 바탕으로 연극 노래라는 새로운 음악 양식으로 바꾸어진 노래가 바로 판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강창문학 기원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강창문학 기원설은 중국의 이 강창과 비슷한 면이 많다라는 설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안일이 즉 강 그리고 소리, 창으로 구성한 극음악이라는 것이죠. 중국에서 소리를 강이라 하고 안일이를 백이라 하고 연기와 같은 너름새를 과라고 하죠. 우리나라 판소리처럼 한 사람이 북을 치고 노래하는 것이 저 중국의 산동성에 있는데 이것을 고자사라고 합니다. 심장가의 초두에 송나라 원풍 말년에라는 안일이로 시작되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가사에서 보듯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고대의 그런 음악 또는 공연, 연희가 나름대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대 소학지희라는 이런 기원설이 있습니다. 소학지희에서 판소리가 발생했다고 보는 학설이죠. 이 기원설이 나름대로의 그 의미를 갖는 것은 판소리는 애초에 광대 소학지희 외정적 형태가 삽입가요와 소설적인 서술 형태의 영향을 받고 고도한 문학성을 가지고 변모한 것이다. 또 그런가 하면은 북쪽 지역의 배뱅이꽃과 같이 1인창 형태의 소설 형태를 주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판소리의 기원이 소학지라는 주장을 합니다. 산대도감에 소속되어 있던 각종 이 자피를 연행하던 연희자들 사이에서 이 전국적인 이 교류가 일어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북쪽 지역의 배뱅이굿이라든지 남쪽 지역의 판소리에 영향을 줄 만한 남녘의 판소리, 남녘의 음악어법, 소위 남도 민요와 같은 남도의 음악어법이 판소리 성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기원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기원설은 전통 사회에 이야기를 주업으로 하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이야기꾼의 존재는 바로 풍속화에도 풍부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풍속화에서 이야기꾼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공연하던 연희하던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꾼들이 음악적인 내용을 더하면서 강대와 같은 그런 직업 영역으로 발전하게 됐다라는 설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소리는 가장 처음 등장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 판소리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헌은 유진한의 만화집에 남도를 여행하는데 이 춘향가와 같은 그런 소리들이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더라라는 내용이 아주 짤막한 그런 글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화집이 집필된 시기가 1754년경으로 본다면은 이 판소리는 이미 그 이전에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또 판소리의 가사에 보면은 숙종대왕 주기 초에 이런 가사가 춘향전이 처음 시작하는 가사에 나옵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숙종대왕 즉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춘향가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하튼 영정조 시대의 판소리가 상당히 기틀을 잡았을 것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판소리는 창자가 그 대목들을 서사적인 내용의 그런 그 사설에 또 다양한 우리나라에서 전해지는 다양한 그런 음악 어법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긴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판소리는 1964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등록 지정됩니다. 그리고 2003년에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됩니다. 판소리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판이라고 하는 그런 연위적인 그 상황을 주제로 거기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소리가 공연되어지는 그런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판소리는 이 관중과 또는 광대와 호수 이 세 요소가 함께 모여서 나름대로의 판소리, 판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그 유명한 평양감사 부임도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양감사가 평양에 부임한 쭉 그런 여러 폭의 평풍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폭을 보면은 전설적인 명창, 모훈감 명창이 대동강변에서 판소리를 공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모훈감 명창이라는 명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 있는 관중들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판소리의 공연 양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풍속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판소리는 백성들로부터 만들어진 민중의 소리이고 이 민중의 소리가 점차 지배계층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 이제 조선조 후기에는 임금님이 계시는 어전에서 명예벼슬을 받고 공연하는 그런 형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소리 연역에 대해서, 판소리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